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사단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전두환 신군부와 정서적으로 비슷하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 보인 행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검찰 간부들하고 얘기할 때 딱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전해 들은 말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동훈 검사가 일개 장관이 국민의 권리를 뽀샵질하고 앉아 있어. 그렇죠.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씨가 인격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적어도 의식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헌정 질서와 그다음에 검찰이 세워야 될 사회 정의라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판단이 옳고 저 정치하는 자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인간들은 찬스 만나면 부정부패를 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척결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12 신군부의 정서거든요. 이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가 판단한 것은 다 진리이고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정보는 다 진실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아는 것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로 바람직한 거야. 그렇죠. 이것을 막는 모든 행태는 정치적인 야심이거나 아니면 부패한 자들의 그 행태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협하면 안 돼. 지난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번외편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정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공개된 1시간 분량의 이 방송은 본방송의 시간 제약으로 미처 하지 못한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필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인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사명감과 정의감, 그리고 확증 편향이 낳은 공권력의 무서움이 한 인간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유 이사장이야말로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뻔한 거죠.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시작도 안 한 수사의 피의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 권고, 앞뒤가 맞기는 한 건가요?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기레기들의 검찰 옹호 기사들. 권고가 나왔는데 수사를 강행하나? 권력 수사에 대한 본보기인가? 억울하게 감옥 가도 담담히 이겨내겠다라는 한동훈의 발언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변별력도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쓰기. 검찰의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한 한심한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존재할 뿐이죠. 곧 있을 7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동기들과 최측근들이 소리소문 없이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신라젠 의혹,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등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도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연수원 동기들인 두 검사장에 잇따른 사태는 이번 인사로 좌천될 것을 알고 쪽팔리기 싫어 미리 내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지검장에 임명된 지 1년 만인데요.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지낸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의 공안통으로 손꼽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윤 청장의 동기인 23기 검사장 다수를 인사 발령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인사는 통상 진행되어 왔던 정규 인사인 겁니다. 이 지검장 등을 비롯해 일선에서 수사를 맡은 검사장들이 주된 대상인데요. 특히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송 지검장의 경우엔 여권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신라젠 의혹, 라임 사태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던 터라 검찰 안팎에선 보복성 사퇴 압력이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이 어떤 때인데 압력을 행사한다고 사표를 쓰나요? 이번 인사에서 좌천될 게 뻔하니 미리 내빼는 거죠.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수사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사직 의사를 법무부에서 먼저 물어본 것으로 들었다며 이러면 정권 관련 수사를 하면 인사 대상이 된다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냥 꿈보다 해몽인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가장 편했다는 이들이 왜 이럴 때만 압력을 받았다고 말하며 쓸데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을 잘하면 상을 받고 승진하고 일을 못하면 벌을 받고 좌천되는 거죠. 이는 어느 조직이든 있는 규칙과 룰 아닌가요? 반면 윤 청장의 또 다른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혹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청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요직에 계속 중용될 경우 이는 윤 청장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윤 청장과 가장 가까운 간부들이 또다시 지방의 한 직으로 밀려난다면 더더욱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우회적 압박으로 느끼라고 고립무원에 빠지라고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자신의 최측근 특수통 검사들만 주요 보직에 배치한 비정상적 인사를 이제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두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0석이 됐는데요. 최근까지 서울동부지검장, 대전, 대구, 광주,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이 공석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분한 부산고검장의 사태로 8석으로 늘어났다가 또 2석이 추가된 건데요. 빨리 나갈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셀프 개혁은 계속됩니다.